반갑습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 코인은 익명이라 안 걸린다. 개인 지갑에 숨겨두면 국세청이 절대 모를 거다라는 말.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위험한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세청이 무려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여러분의 코인 지갑을 낱낱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통합 분석 시스템을 거의 완성했거든요. 오늘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의 모든 것, 그리고 내 코인을 국세청이 어떤 고도의 기술로 찾아내는지, 또 손해를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코인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실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시기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원래는 작년, 재작년부터 세금을 거두려고 했지만 여러 번 연기되었죠. 현재 확정된 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럼 세금은 얼마나 낼까요? 여러분이 코인을 사고 팔아서 남긴 수익에 대해 22%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나라에 내는 세금이 20%이고 거기에 우리 동네 지방소득세 2%가 붙어서 총 22%가 되는 것이죠. 계산법을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에 산 아주 귀한 명품 시계를 2250만 원에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의 수익은 1250만 원이죠? 여기서 나라가 이 정도는 생활비로 써도 괜찮아라고 특별히 봐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바로 250만 원입니다. 이걸 기본공제라고 불러요. 방금 사례로 계산해보면 수익 125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뺍니다. 그럼 딱 1000만 원이 남죠?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인 22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 1년 동안 번 돈이 250만 원보다 적다면 세금은 단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식은 5천만 원까지 봐주는데 코인은 왜 250만 원만 봐줘? 라고 억울해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부분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공제 한도를 높이자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 시행 전까지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죠. 여기서 나는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몇십만 원일 때 샀는데 지금 팔면 수익이 너무 커서 세금 폭탄 맞는 거 아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 의제 취득가액이라는 아주 친절한 안전장치를 만들어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7년에 세금이 시작되니까 그 직전 날인 2026년 12월 31일의 가격을 여러분이 코인을 산 가격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옛날에 비트코인을 100만 원에 샀는데 2026년 마지막 날에 비트코인이 1억 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2027년에 세금이 시행된 후 1억 1000만 원에 팔았어요. 원래대로라면 1억 원을 넘게 번 것이지만 국세청은 너는 1억 원에 산 걸로 쳐줄게 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번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이미 올랐던 가격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아주 공평한 약속인 셈입니다. 파이오니어님들은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요? 2026년 올해 마지막 날 파이코인의 시장 가격을 꼭 기록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많은 분이 멘붕에 빠지는 지점입니다. 나는 코인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적이 없는데 왜 세금을 내? 라고 물으시죠.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바로 이더리움을 산 경우입니다. 국세청의 논리는 아주 단호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샀다는 건 비트코인을 그 시세대로 일단 팔아서 현금을 만든 다음 그 현금으로 다시 이더리움을 산 것이다라고 봅니다. 비유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금목걸이로 바꾼 것도 사실상 금반지를 팔아서 돈을 만든 뒤 목걸이를 산 것과 똑같이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꿀 때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 샀을 때보다 올랐다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돈을 번 것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내년부터는 마이그레이션 되고 지갑에 파이코인이 들어올 때 수량과 그때의 시장 가격을 기록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아직 현금으로 안 뽑았으니까 세금 안 내겠지? 라고 생각하셨다간 나중에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개인 지갑 이동. 메타마스크나 파이 지갑으로 코인을 옮기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상황별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네엇비트 계좌에서 내 파이 지갑으로 옮길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안방에 있는 돈을 내 거실 금고로 옮긴 것뿐이죠?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나중에 국세청이 이 지갑 주소 누구 거야? 친구 준 거 아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건 제 지갑입니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화면 캡처나 기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친구나 자녀의 지갑으로 코인을 보내줄 때죠. 이건 아주 위험합니다. 코인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소량이라 모르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국세청 시스템은 지갑 주소 간의 연결고리를 다 찾아냅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상으로 코인을 보내는 건 현금을 주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걸 명심하세요. 세 번째, 코인으로 피자나 테슬라 차를 사는 것도 과세 대상입니다. 코인을 물건과 바꾼 것도 결국 코인을 팔아서 그 돈으로 물건값을 낸 것과 똑같거든요. 코인을 주고 물건을 산 시점에 코인 가격이 처음 샀을 때보다 올랐다면 그 오른 수익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 에어드랍이나 하드포크로 공짜 코인을 받았을 때입니다. 이건 일종의 보너스 수익이죠? 받은 시점의 시장 가격만큼을 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깁니다. 공짜라고 좋아만 할 게 아니라 나중에 세금 낼 준비도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아니, 블록체인은 지갑 주소만 있고 이름도 없는데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국세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기술을 준비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AI 기반 가상자산 통합 분석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무려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대 데이터를 결합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거래소 가입할 때 등록하신 실명 인증 정보와 여러분의 거래 내역을 하나로 묶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A라는 지갑 주소를 쓴다라는 연결 지도가 국세청 컴퓨터 안에 이미 그려져 있는 것이죠. 둘째, 자금 이동 경로를 시각화시킵니다. 블록체인상의 모든 거래는 영원히 기록됩니다. 국세청 AI는 이 복잡한 거래 경로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봅니다. 돈이 어떤 지갑을 거쳐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화살표로 다 보인다는 소리예요. 셋째, 글로벌 정보를 각국이 서로 교환합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제 해외 거래소 쓴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OECD 국가들끼리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했거든요. 여러분이 바이낸스 같은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거나 지갑으로 옮긴 내역이 우리나라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배달됩니다. 결국 국세청은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코인을 꺼내는 순간부터 다른 지갑으로 옮기고 다시 해외로 나가는 모든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적 준비를 끝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을 안 내려고 작정하고 숨겼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원래 낼 세금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실수로 신고하지 않으면 20% 정도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편법으로 넘겨주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무신고 가산세가 무려 6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낼 세금이 1,000만 원인데 벌금이 600만 원이 더 붙어서 1,600만 원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해 거액을 숨긴 경우 국세청은 이를 아주 엄격하게 다룹니다. AI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술을 통해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거나
자금이 여러 지갑으로 쪼개져서 이동하는 이상한 패턴을 실시간으로 골라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죠. 자, 이제 조금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인 투자라는 게 항상 벌 수만은 없잖아요?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같은 해 수익과는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에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고 이더리움으로 400만원 손해를 봤다면 둘을 합쳐서 실제 수익인 6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건 다행이죠. 둘째, 하지만 내년으로 넘기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 나중에 벌었을 때 그 손해만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코인은 현재 법상 2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1억 원을 잃고 내년에 다시 1억 원을 벌었다면 올해 잃은 1억 원은 그냥 끝이고 내년에 번 1억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내야 합니다. 정말 냉정하죠? 셋째, 다른 소득이랑 합치는 것도 안 됩니다. 내가 월급에서 세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코인에서 손해본 것으로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코인 세금은 딱 코인끼리만 계산하고 끝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해외 거래소에 5억 원 이상 있다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해외 거래소나 해외 지갑 서비스를 쓰시는 고액 투자자분들 특히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달 말일 중 단 하루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넘었다면 매년 6월에 국세청에 나 해외에 이만큼 자산이 있어요 라고 자진해서 알려야 합니다. 이걸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고 해요. 여기서 해외 계좌에는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선물 계좌도 다 포함됩니다. 만약 이걸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낸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숨긴 금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름과 직업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직접 비밀 구조를 관리하는 비수탁형 지갑인 파이 지갑 등은 아직 이 신고 대상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통해 국세청이 다 추적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파이 지갑을 통해 코인을 주고받아 수익이 생기거나 타인에게 공짜로 보내는 증여가 발생한다면 세금이 정상적으로 부과되는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잡해진 가상화폐 관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세금 낼 시기가 다가오니 이걸 내가 하나하나 계산해야 되나? 싶으시죠? 그래서 이미 이런 투자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똑똑한 앱들이 나와 있습니다. 크립토텍스는 여러 거래소에 흩어진 거래 내역을 한눈에 모아보고 내가 내야 할 예상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비트포리오는 내 자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실시간으로 추적해주는 포트폴리오 관리 앱이죠. 텍스아이, 원래 부동산 세금으로 유명한데 이제는 가상자산 세금 계산 기능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앱들을 사용하면 좋은 게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올리기만 하면 아주 복잡한 계산을 알아서 다 해줍니다. 2026년 말부터는 이런 서비스들이 훨씬 더 발전해서 가계부처럼 쉽게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니 미리미리 관심을 가져두시면 좋겠죠? 자, 이제 긴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7년 코인 과세 시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록이 곧 돈입니다. 거래소 거래 내역은 물론이고 개인 지갑으로 옮긴 내역, 스테이킹 수익 등을 미리미리 저장해 두세요. 나중에 국세청이 이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물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기록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증명할 길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절세 타이밍을 잡으세요. 2026년 말 시세가 여러분의 산 가격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 시세가 내가 산 가격보다 높다면 굳이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낼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손실 확정 전략을 활용하세요. 연말에 수익이 250만 원을 살짝 넘을 것 같다면 마이너스인 종목을 일부러 팔아서
전체 수익을 250만원 아래로 맞추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년으로 손실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해의 수익은 그 해의 손실로 최대한 깎아두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법이겠죠? 오늘 내용 정말 많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코인도 이제 어엿한 자산으로 인정받았고 그만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기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똑똑하게 절세하며 당당하게 수익을 올리는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